스테이크. 이제는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스테이크 프리츠라는 스테이크에 감자튀김을 곁들여 소스와 함께 먹는 음식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 감튀 애호가로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맛쇼유 팝업, 제 라멘 팝업 감사하게도 너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라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크 프리츠라는 음식이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파리에 신혼여행 갔을 때 딱 한번 먹어봤는데 르릴레이스드 안트레코트? 뭐 정확히 읽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이 요리가 들어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먹어봤을 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실 한국인 떠나서 그냥 음식을 좋아한다면 전 세계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맛이었거든요. 오늘 그거를 다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이것도 클래식한 버전이 있고 조금 트렌디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먼저 감자부터 준비해 줄 건데요. 이 바삭한 감자튀김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첫째로는 감자가 80%가 수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바삭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감자가 전분이 많잖아요. 이게 튀겼을 때 엉키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감자가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바삭해지기 전에 카라멜화가 되면서 검게 약간 그을리면서 바삭한 식감이 잘 안 나거든요.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감자 품종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분이 적고 당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품종이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러셋 감자가 있고, 맥도날드에 나오는 그 감자튀김 있죠. 되게 길쭉한 감자튀김. 이거 길쭉한 감자튀김은 다 러셋이라서 하면 되고, 한국에선 유명한 게 이 두백 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백 감자를 활용해서 감자튀김 만들 거고요. 일단은 먼저 감자튀김 모양으로 손질해 줄게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자튀김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건 좀 길쭉길쭉한 감자튀김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 러셋 감자가 만든 이미지이긴 하죠. 근데 또 그런 길다란 감자가 한국에는 잘 없기 때문에 조금 짧더라도 이게 맛에 뭐 영향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자를 다 준비해 줄게요. 그리고 감자는 갈변이 되게 잘 일어나요. 상온에 두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놔야 되는데 여기에 소금 살짝이랑, 그리고 저는 여기에 산을 살짝 넣겠습니다. 갈변을 막는 것도 있고, 그 영국에서 감자튀김이 그 산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자튀김과 산미 안 드셔보셨죠? 근데 이거 드셔보시면 이게 웬걸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뭐 시큼한 맛을 내기보다는 약간 산미를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감자칩 같은 거 그 시즈닝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니언 앤 사워 이런 거 약간 산미가 들어간 감자칩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근본이 있는 조합입니다. 감자튀김과 산미는 상당히 잘 어울려요. 물론 여러분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하시게 된다면 감자튀김은 제품을 사는 게 훨씬 간편해요. 그리고 제 라멘 팝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맛쇼유가 끝난 겁니다. 쇼유 라멘 도전기가 끝난 거고요. 앞으로는 쇼유 말고도 다양한 라멘을 만들면서 좀 도전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뭐 라멘 말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좀 재미난 도전기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멘 도전기가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한 7점이었다고 하면 다음 도전기의 난이도는 솔직히 그냥 10점입니다. 그냥 요리로 뭔가 도전기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도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다음 도전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최애 음식 중 하나가 요 감자튀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요리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 요리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요리는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걸 만들어보고 이 요리의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리를 하신다면 감자튀김만큼은 제품 사서 튀기시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데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맛있긴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감자는 한 6개에서 7개 정도 손질 다 해줬고요. 바삭한 감자튀김에 적은 수분과 전분이라 했잖아요. 이게 물에 넣어놔가지고 감자들의 전분을 좀 빼줄 수 있는 겁니다. 감자를 담그면 다시 수분이 침투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금과 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분율이 올라가진 않고요. 얘는 30분 정도 이렇게 좀 넣어놓고요. 감자튀김 뭐 비주얼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30분 정도 물에 담가놨고요. 물을 한번 걸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감자튀김은 정말 좋아하고 감자튀김이 정말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자튀김 익히는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자튀김을 2번 튀겨주는 거예요. 처음 튀기는 거는 비교적 저온에서 한 150도 정도에서 익혀주는 거고요. 넘칠라나? 넘치진 않겠지? 2번 튀기는 게 한 번은 익혀내는 거고
두 번째는 겉에만 바삭하게 튀기는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한 번 튀기면 튀길 때는 바삭해지는데 금방 눅눅해져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수분이 많잖아요. 튀겼을 당시에는 바삭해지더라도 안쪽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면서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근데 두 번 튀겨주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튀김에서는 감자에 색이 나면 안 됩니다. 보시면 감자 색 하나도 안 나고 있거든요. 1차 튀김할 때는 감자에 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를 익혀준다는 생각으로 이 상태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자튀김이 유럽권, 특히 프랑스랑 벨기에 그쪽에 완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자가 주식이라기보다는 감자튀김이 진짜 주식이에요. 진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식당을 가든 우리나라로 치면 음식을 시키면 밥이 나오듯이 거기는 뭘 시키든 감자튀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쇼츠로 봤던 게 있는데 그 미국의 비만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이 감자튀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식에 감자튀김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먹다 보니까 비만율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살이 찐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감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맥도날드 시켜 먹잖아요. 저는 그 감튀도 다시 한 번 더 튀겨서 먹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다시 한 번 튀겨 먹으면 바삭해가지고. 와이프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튀겨주면 좀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한번 튀겨줬고요. 보시면 색은 뭐 변화가 하나도 없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잘 펼쳐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면 그냥 포슬포슬하게 다 익은 감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삶은 감자랑 큰 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감자 튀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감튀의 진심인 저만의 킥인데요. 물론 이 채로 한 김 식혔다가 튀겨도 좋지만 얘를 한번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린 다음에 튀길 겁니다. 냉동실에 들어가면 수분이 날아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 2차로 튀길 때 고온에서 빠르게 튀길 거거든요. 얼어있으면 감자 익힘에는 영향이 덜 가기 때문에 한번 얼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냉동실에 넣어서 한번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 얼려놨고 그 얼린 동안 그 소스랑 스테이크를 구워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좀 특이하게 스테이크 익힌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활용해서 스테이크를 익힐 건데, 오늘은 호주산 살치살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테이크 프리츠 근본이 등심 부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꽃등심 이런 게 아니라 살치나 채끝 이런 부위를 사용하는 게 근본적인 조합이에요. 부위는 뭐 취향에 따라서 바꾸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요리에는 안심같이 육향이 약한 부위는 조금 비춥니다. 그래서 뭐 좀 육향이 진한 부채살, 살치살, 채끝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먼저 스테이크 겉면에 물기를 제거해 놓고요. 고기에다가 소금이랑 후추로 시즈닝을 좀 해놓겠습니다. 조금만 팥에다가 버터를 아주 넉넉하게 넣어서 버터를 먼저 충분히 녹여주겠습니다. 버터가 먼저 녹으면 여기에 로즈마리, 타임을 좀 넉넉하게 넣어줘가지고 이 버터의 향을 먼저 한번 입혀주는 거예요. 이 로즈마리, 타임, 버터 이 세 가지 조합은 이게 향은 진짜 향기롭거든요. 뭐 오래 향을 뽑을 필요 없고 버터가 녹고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이제 얘를 빼놓는 겁니다. 버터의 허브 향을 살짝만 입혀주는 거죠. 요게 준비가 되면 이제 스테이크를 익히는 겁니다. 오늘 스테이크는 무쇠팬에서 익힐 거고요. 보통 스테이크 할 때 식용유를 둘러서 시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터를 넣어서 베이스팅 하면서 익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방식인데 이 향을 입혀낸 버터만 사용해서 스테이크를 익혀주더라고요. 얘를 너무 뜨겁게 할 필요 없고요. 또 위에 버터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버터의 향도 확실히 입혀주면서도 허브의 향이 배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풍미가 가득한 스테이크를 익힐 수 있겠죠. 확실히 좋은 게 버터를 식용유처럼 넣어버리면 얘네가 브라운 버터 되면서 버터가 나중에 타거든요. 확실히 이 방식으로 하면 버터를 조금씩 발라주니까 버터를 태우지 않으면서 이 버터의 향을 최대한 입힐 수 있는 거죠. 스테이크는 언제나 한 번 뒤집는 게 아니라 자주 뒤집어 가면서 해주는 거고요. 뒤집을 때마다 버터를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얘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익혀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열이 가운데 쪽에 쏠리잖아요. 근데 고기가 길면 보시면 여기 지금 열이 아예 안 받았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익혀주는 거고요. 계속 발라주면서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다. 버터가 안 타네, 이렇게 하니까. 원래 버터를 많이 넣으면 밑에 쫙 깔리면서 계속 열을 받으면서 브라운 버터가 되는데 얘는 확실히 그런 낌새도 안 보이네. 좋네. 고기는 그냥 최대한 자주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굽다 보니까 감자튀김과의 조합도 궁금하지만 이 고기 자체로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네. 요 가운데가 열원이 가장 세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기 위치 바꿔주는 것도 약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버터를 새로 할 필요 없이 밑에 깔린 버터를 위에 발라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네요. 고기 사이즈 작은 애는 이제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꺼내줄 거고요. 오늘은 미디움 레어로 익혀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다. 비교적 적은 기름에서 익히다 보니까 기름이 튀긴 하지만 비교적으로 덜 튀네. 이 정도면 둘 다 미디움 레어로 익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기를 레스팅한 동안 이 팬에 그대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잠깐 빼놓고 들어갈 야채들을 좀 손질하자면, 손질할 거는 뭐 딱 샬롯밖에 없습니다. 샬롯 큰 거 하나, 뭐 보통 사이즈 하나, 2개 사용할 거고요. 샬롯 같은 경우는 다이스, 작게 다이스 해주면 됩니다. 샬롯이 없으신 분들은 양파에 소량의 마늘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샬롯을 다 팔고 있어가지고 구하는 데는 딱히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정갈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러프하게 다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기 구웠던 팬에 샬롯들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 팬에 들어간 버터도 있고 퐁드라고 하죠. 고기 눌러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다 활용해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약간 양식 특이긴 하죠. 이런 거 잘 활용하는 거. 이 타이밍에 소금 간도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후추를 좀 굵게 갈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같이 넣어줍니다. 후추가 버터에 같이 볶아지면 그 알싸함은 많이 날아가고 후추 특유의 풍미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활용할 거예요. 원래는 요 요리가 녹색 소스, 살사 베르데라는 허브가 많이 들어간 소스가 되게 클래식한 버전인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 후추 소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후추 스테이크 유명하잖아요. 이 샬롯의 수분감이 좀 잡히고 후추의 매운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고요. 소스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 와인 자박하게 깔릴 정도로 한번 넣은 다음에 팬 밑을 긁어주면서 한번 졸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사항인데 집에 남는 위스키나 아니면 브랜디 좀 있다면 넣어주면 좋아요. 물론 이건 정말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둘 중에서 추천드린다면 브랜디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브랜디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고급스러운 단맛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 이 소스로 만들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센 불에서 알코올을 충분히 다 날려주고요. 그거 날라가면 여기에 생크림, 저는 요즘 생크림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요리용 크림이라 따로 나오거든요. 요거 사용합니다. 아마 휘핑크림이랑 비슷할걸요? 생크림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도 생크림 쓰지 마시고 그냥 휘핑크림 쓰세요. 그리고 아까 남은 버터들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야, 버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놀라실 수 있는데, 양식에서 사실 요 정도 버터 들어간 거면 그냥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우리나라로 치면 간마늘 들어간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버터 양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양식에서. 특히 프랑스 요리 계열 쪽에선. 근데 넣었는데 뭐 티 안 나죠? 소금으로 간을 살짝 맞춰주고요. 살짝만 졸여줘가지고 소스의 농도를 좀 내줄게요. 간을 한번 보자면, 좋네요. 버터에 들어갔던 타임 로즈마리 향이 확 빼었네. 이게 크림 소스라서 되게 진해 보이지만 허브 때문에 맛은 되게 산뜻하고요. 그리고 마무리에 후추를 한 번 더 갈아서 이 볶지 않은 후추의 맛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한번 잘 섞어서 여기에 싹 담아 놓으면 곁들의 소스도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감자튀김을 마무리한 다음에 스테이크 썰어 볼게요. 자, 그리고 스테이크 레스팅은 지금 거의 10분 넘게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 요리 자체가 스테이크를 엄청 뜨겁게 서빙되는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소스가 뜨겁잖아요. 스테이크 약간 데워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레스팅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뭐 얼진 않았고요. 수분감이 좀 잡혔고, 얘를 한번 더 튀겨줄 겁니다. 이번에는 190도에서 튀겨줄 거거든요. 오래 튀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튀겨줄게요. 짧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아까는 속을 익혔다면 지금은 겉을 바삭하게 해주는 작업인 거죠.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딱 넣었을 때 겉이 단단해지는 게 지금 느껴져요. 이걸 넘어서 살짝은 색은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들어갔던 비네거 그 산미가 살짝 올라오는데, 저는 군침이 지금 싹 돌고 있어요. 감튀에 이 산미가 들어졌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맛있겠다. 슬슬 색이 올라오고 있네. 이 정도로 약간 색이 올라오면 이제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름을 잘 털어내고, 그리고 팬에 옮겨서 펼쳐줘야 돼요. 겹쳐있으면 바로 또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기름 좀 빼낼 겸 넓게 펼쳐서 한 김 식혀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뜨거울 때 소금 간을 전체적으로 싹 해줘야 된다. 자, 이제 감튀도 준비됐으니까 스테이크 한번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 스테이크 프리츠는 고기를 좀 얇게 썰어줘야 돼요. 이게 두꺼우면 감튀랑 먹었을 때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디움 레어가 아니라 미디움까지 올라갔네요. 레스팅을 오래 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고기가 계속 익습니다. 살짝은 아쉽네요, 솔직하게. 레스팅을 길게 할 것까지 계산을 못했네. 레스팅을 거의 10분 넘게 한 건데 이걸 계산했으면 조금 팬에서 덜 익혔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레스팅 5분 할 거를 생각하고 이 감각을 맞췄네.
아쉽다, 아쉬워. 이래서 요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스테이크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판단 면에서 오늘 조금 많이 아쉽네요. 고기가 셋 다 두께가 다르지만 고기 익힘은 다 같네. 뭐 요걸로 만족해야 되나?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고기도 준비됐고, 감자튀김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눅눅해졌지 근데? 왜 눅눅해졌지? 자, 한 번만 더 튀길게요. 더블 프라이ing을 넘어서 트리플 프라이ing으로 가겠습니다. 좀 당황스럽네. 자, 오늘 보러 감자튀김 전문직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아까 너무 덜 튀겼나 아까? 아까 2차 튀김 때 덜 튀긴 것 같아요. 감자의 색을 좀 너무 덜 냈나 보다. 지금은 확실히 색이 올라왔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튀겨줬고요. 확실히 바삭하게 잘 올라왔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최대한 바삭하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이 요리에서는 감튀가 엄청 바삭할 필요 없어요. 그릇에 감튀를 밑에 깔아주고요. 그 위로 스테이크 이렇게 싹 올려주고, 스테이크 위로 소스를 부어준 겁니다. 사실 약간 부먹 같은 느낌이라서 어차피 눅눅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감튀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네. 어쨌든 이렇게 감튀랑 스테이크 소스를 올려주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아주 많은 스테이크 프리츠 완성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스테이크랑 밑에 있는 감튀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잠깐만, 스테이크만 따라 먹어볼게요. 제가 스테이크 정말 많이 구워봤고 베이스팅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사실 저 베이스팅 했을 때 그 허브의 향들이 고기에 잘 안 배이는 잘 잡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니까 고기 자체에서 이미 허브 향이 잘 배었네. 다르네. 뭐 고기가 더 부드럽다 이런 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허브의 향들이 아주 잘 배네.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감자튀김이 눅눅해지지 않아요. 중식에서도 잘 만든 탕수육은 부먹을 해도 바삭하다고 하잖아요. 얘도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가고 이런 노하우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스를 묻었을 때도 확실히 좀 식감이 살아있네요. 이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식감적인 면에서 너무 좋아요. 바삭한 감자튀김, 그리고 위에 씹히는 맛이 있는 고기. 솔직히 건강 때문에 그렇지 감자튀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감적인 면에서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식감이고요. 그리고 이 소스, 그 후추의 풍미, 생크림의 묵직함 이런 게 들어갔지만 버터를 그대로 다 넣었잖아요. 로즈마리랑 타임의 향이 그 묵직함을 되게 잘 잡아줘요. 밸런스를 잘 잡아줘가지고 좀 가벼운 소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자주 먹으면 살 진짜 금방 찌겠다. 감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푸틴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푸틴도 이제 위에 그레이비 소스랑 그 치즈 올려서 먹는 거잖아요. 뭐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크림 소스 올려 먹으니까 푸틴도 이런 느낌이려나?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푸틴을 본 적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푸틴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2005년도에 러시아 살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좀 놀랬던 게 그때도 대통령이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게 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홍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닌가? 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다 떠나서 감자튀김 애호가로서 이 스테이크 앤 프리츠 조합 훌륭합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만 합리적이다면 전 충분히 인기가 많을 걸 생각합니다. 이게 뭐든지 항상 해외에서 인기나 바이럴되는 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살짝 항상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만 문제 없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손이 계속 가네. 맛있다. 알고 맛있어. 어쨌든 여러분 스테이크 프리츠 해드셔도 좋고, 아니면 유럽 여행 가신다면 한번 드셔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 파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전 다음에 더 맛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질릴 수가 없는 맛이야. 질릴 수가 없는 맛이야.